부산시가 얼마 전 제2차 부산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도심 중심 도시철도망에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입니다. 국토부가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절차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2029년 조기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3대 아트페어로 꼽히는 아트부산 2025가 개막했습니다. 유명 작가들은 물론 신진 작가들도 대거 참여해 올해는 더욱 풍성한 색이 더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비 소식까지 있는 주말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된다면 국내외 미술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트페어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국내 3대 아트페어로 꼽히는 아트부산 2025가 개막했는데요. 유명 작가들은 물론 떠오르는 신진 작가들도 대거 참여해 올해는 더욱 풍성한 색이 더해졌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간결하면서도 골드와 블랙의 강렬한 세계 대비로 표현한 인간의 내면. 이탈리아의 트랜스 아방가르드의 대표적인 화가 민모 팔라디노의 작품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현존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70년대 이제 트랜스 아방가르드 운동을 선구하신 분이시고요. 이제 보시는 건 이제 나무에 이제 금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신 이제 회화 작품입니다. 마치 금속처럼 보이는 작품. 수없이 연필을 겹쳐 그어 탄생한 작품으로 작가는 시각과 본질의 문제에 질문을 던집니다. 주로 연필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제가 보낸 그 과거의 시간을 현재의 어떤 그 화면 위에 담아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시를 통해서 관객분들과 더 작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국내 대표 아트페어인 아트부산. 국내의 미술계 트렌드를 선도해온 만큼 올해는 17개 국가 109개 갤러리가 참여했습니다. 내용은 더욱 다채로워졌고 국제성은 한 단계 더 올라섰습니다. 새로운 유럽 국가 등 세계적 명성의 해외 갤러리의 대거 참여는 물론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갤러리도 아트부산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불경 지역의 청년 작가도 특별 전시를 통해 소개되고 기존 아트페어의 틀을 넘어선 시도도 이어집니다. 전 세계 아트페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갤러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베트남, 러시아, 자카르타 등지에서 정말 유수의 해외 미술 기관, 컬렉터 그룹들이 부산을 찾아주셔서 이제 오신 김에 부산의 좀 다양한 갤러리와 전시 공간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4회를 맞으며 부산을 중심으로 아시아 등지로 연대를 확대하고 있는 아트부산. 아트부산은 오는 1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미술의 흐름을 연주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시가 얼마 전 제2차 부산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5월 말 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해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우리 지역 어디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선영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차 기자.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1차 계획과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단계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2025년 10년 주기의 1차 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 사이 동서부상권 개발과 이 도시교통 환경이 많이 변하면서 이번 2차 계획엔 신규 노선이 추가됐는데요. 공사가 추진 중인 하단 녹산선이 빠지면서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총 10개 노선을 우선 추진하고 4개 노선은 후보 노선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규로 추가된 노선부터 짚어주시죠. 네, 총 3개 노선이 신규로 반영됐습니다. 부산형 급행철도는 신규 노선이자 부산시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명지 신도시, 부산역 부전, 센텀, 기장 오시리아까지 이 부산 동서를 연결하는 총 연장 54.05km 구간으로 수소 열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순위는 부산항선인데요. 이 영도구 태종대에서 중앙역 북항 재개발 지구 간만동을 경유해서 경성대 부경대역까지 총 연장 24.21km의 노면 전차로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부산항선에서 제외된 중구 부평동과 부산 진구 동천로, 남구 용호동 구간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후에 연결 지선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규 노선 중에서 연산 제2센텀선 추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1, 3호선 연산역과 동계선 원동역, 센텀 2지구를 거쳐서 석대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8.03km로 도시철도 4호선과 동일한 고무차륜 무인 경전철 차량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구축 계획안에 보면 우선순위가 1차 계획과는 좀 달라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관선은 이 부산형 급행열차 부산항선 추진에 밀려서 우선순위 3번째였고 가장 낮은 순위였던 오시리아선은 8번째로 올라왔습니다. 우선순위 7번째였던 기장선은 6번째로 추진이 됩니다. 8번째 이름을 올렸던 노포역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연결하는 부산 1호선 급행화 사업은 가장 후순위인 10번째로 밀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2차 계획안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먼저 부산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이번 그림이 그 뒤에 보완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60년간의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마지막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부산시 2차 도시철도망 계획에 이 부산형 급행철도를 비롯해서 부산항선, 이 송도선이 최우선 순위에 포함이 되면서 북항을 낀 원도심 중심의 도시철도망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도 등 원도심 노선이 우선순위로 반영되면서 이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연산 제2센텀선은 센텀 2지구 개발과 연계돼서 투자 유치와 기업 입주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목소리입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겠죠. 지난 2016년 이후 10년 사이 현재 사업이 가시화된 건 하단 녹산선 1개 노선에 불과합니다. 10개 노선 총 연장 223km, 사업비는 9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1순위로 추진되는 이 부산형 급행열차인 뷰티X, 사업비만 4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순위에 포함된 지역에선 꽤 기대감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추진 과정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에서 기장 오시리아를 잇는 부산형 급행철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가덕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절차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덕 신공항 2029년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기존보다 2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지조성공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공사 난도와 안전 문제 등으로 2029년 개항에 맞춘 84개월대 공사 마무리는 불가능해 108개월로 공기를 연장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9일 강풍특보가 발효된 부산은 토요일인 10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강풍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고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공항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9일 12시 기준 사하구엔 초속 15.5m, 남구 초속 11.4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부산의 바다에서 치유와 힐링을 즐길 수 있는 해양 치유 관광 프로그램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부산시는 5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해운대 등 7개 해수욕장과 수영강, 영도, 북항 일대에서
해양치유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프로그램은 해변 요가, 선셋 필라테스, 고강도 운동, 스웻비치, 바다 러닝 등 총 4종이며 참가비는 만 원입니다. 지난 3월 말 경북 북부 지역을 잿더미로 만든 대형 산불로 영양군도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을 찾는 외지인의 발길도 급격히 줄었는데요. 영양군은 매년 개최하던 산나물 축제를 대신한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을 열고 산불 피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관광객들의 방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대구와 경북을 적신 봄비. 산불이 발생했던 3월 말에 이 비가 내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지만 이제라도 물을 한껏 머금은 숲은 생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영양군에서 다행히 산불의 열기가 닿지 않은 1월산과 건마산 등에서는 봄의 생명력을 듬뿍 담은 산나물이 가득 자라났습니다. 곳곳에서 산불 피해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양군청 일대에서는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도 돕고 품질 좋은 산나물을 산지에서 구매하기 위해 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너무 싱싱하고 좋아요. 참나물부터 취나물부터 시작해 두릅부터 시작해서 엄청나요. 종류가 뭐 엄청나요. 사흘 동안 열리는 행사 기간 참나물과 곰취, 어수리 등 봄에 만날 수 있는 건강한 산나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1월산에 올라 산나물을 직접 채취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봄의 향기로 가득한 산나물 전과 산채 비빔밥 등 맛있는 먹거리도 풍성합니다. 행사에 참여한 상인이나 단체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수익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산불 피해 복구 성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영양 산나물로 전이랑 튀김을 판매를 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전에 이재민들한테 기부하기로 좋은 취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에 산불이 크게 나서 이재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100% 판매 수익을 기부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는 산불 피해를 알리는 주제관이 마련됐고 지역을 돕기 위한 성금 기부도 받고 있습니다. 또 축제 현장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로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과 함께 지역 화폐인 영양사랑 상품권 2만 원을 추가로 증정하는 행사도 엽니다. 요즘 그 관광객들이 저희들이 이제 민폐 끼친다고 오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우리 지역을 더 자주 찾아주셔야 지역이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씨앗을 터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복구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자연에서 자라난 향긋한 제철 봄나물을 맛보고 산불 피해 복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은 오는 11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찰이 군, 소방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물품 구매 대리 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 범죄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경남경찰청은 소상공인연합회, 상인회 등과 협력해 사기 수법과 예방법이 담긴 책자를 배포하고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 등을 방문해 예방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국가기관이 업체에 대금 대납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피해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9일 부산경찰청 대강당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청소년 도박문제 조기 개입과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는 명함 배부, 거리 현수막, 공개장소 연설과 언론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역시 SNS와 문자, 전화를 통한 지지 표현이 가능하지만 허위 정보 유포나 딥페이크 영상 게시 등은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정책 중심의 공정한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